이렇게 자기소개 했죠. 뭐 여기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자기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자기소개를 여기서 하다가 저 밑에서 또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걸 한 3번 정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3번 나오겠죠? 자기소개 문구가.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나이를 먹잖아요. 그죠? 이거 변수할 때 우리 했던 내용이죠. 나이가 한 살 먹으면 21살로 바뀌어야 되는데 얘만 바꾸면 안 되죠. 그렇죠? 똑같은 자기소개 문구니까 얘도 바꿔야 되죠. 얘도 바꿔야 되고요. 자,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바꾸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자기소개 문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도 물결이 아니라 느낌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바꿔야겠죠. 근데 얘만 바꾸면 안 되겠죠. 자기소개 문구가 지금 3개 쓰이고 있으니까 얘네도 찾아서 바꿔야 올바르게 다 바뀌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를 여러 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 기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직전에 반복문을 배웠으니까 반복문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이 중간중간에 다른 코드가 끼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다른 명령어들이 끼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랑 여기에 서로 전혀 생뚱맞은 서로 다른 코드들이 요 사이에 배치가 될 수 있어서 반복문을 돌릴 수는 없겠죠. 그럼 그죠? 반복문이라는 건 똑같은 구조가 연달아서 계속 반복될 때 쓰는 거니까. 그죠? 뭐 여기에 코드 A가 있고, 그죠? 코드 A가 있고, 코드 B가 있고, 서로 전혀 다른 코드 2개가 사이에 끼어 있으면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반복하면 코드 A만 반복되는 거지. A가 됐다 B가 되거나 하진 않죠. 자, 그래서 반복문을 돌릴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곳곳에 이 자기소개 기능이 곳곳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게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금처럼 이 문구를 수정하거나 홍길동의 나이를 또는 홍길동의 이름을 수정할 때 3번 다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나이,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죠. age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자, 여기에다가 변수의 값을 대입해서 넣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요 내용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0살이고요. 그죠? 21살로 바뀔 때 얘만 바꾸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면 얘가 뭐 50개든 100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다 21살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요런 문장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 반갑습니다가 싫어요. 만약에 이거 없애고 싶어요. 이렇게 없앨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만 없애면 안 되죠. 얘도 이렇게 찾아서 없애야죠. 그죠? 얘도 이렇게 찾아서 없애야죠. 똑같은 자기소개를 만들려면 다시 돌아와서 이게 3개면 할만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자기소개가 100군데 쓰인다라고 하면 100군데 찾아서 이거 다 지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얘는 뭐 어떻게 변수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데이터 값을 저장해 놓고 다시 재활용해서 쓰고 싶을 때는 변수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재활용하고 싶은 걸 저장을 하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도 뭘 하고 싶냐면 이 이 세 개의 세 줄짜리 소스 코드가 정확히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21을 저장해서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듯이 이 세 줄짜리 코드를 저장해 놨다가 변수처럼 이름만 부르면 사용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들죠. 자, 그거를 언어 차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프로그래머가 이게 반복되는 거를 작업하는 게 하도 힘드니까 막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 만드는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러면은 요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거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값을 저장하는 건 변수로 만들어줬으니까 변수는 안 될 것 같고 코드를 저장하는 건 따로 다른 걸로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나온 게 함수예요. 자, 코드 또는 절차, 기능 같은 말인데요. 하나의 기능을 하는 여러 줄짜리 코드 있죠. 그런 코드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함수를 쓴다 그래요. 함수. 자, 그럼 함수 선언하는 거랑 변수 선언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빗대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방금처럼 숫자 21을 3번 반복해서 나오니까 변수에 저장을 했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변수, 잘 알고 있는 변수로 같이 먼저 살펴보면 변수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선언 되어야 사용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age라는 걸 뜬금없이 이렇게 바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바로 앞에 자료형이라는 걸 붙여서 만들 때 자료형을 붙여서 만든다 그랬죠. 먼저 만들고 써야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이런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자, ag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만든 변수를 가져다가 이름으로 가져다가 20을 집어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age라는 변수를 쓰려면은 먼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언. 그리고 변수를 선언할 때 우리가 앞에 자료형을 붙인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선언되어야 사용 가능한 것처럼 함수 역시 선언되어야 선언 또는 정의라고 합니다. 선언을 정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들어야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선언을 해볼게요. 자, 근데 함수라는 거는 서로 독립적인 객체예요. 그러니까 함수랑 함수가 서로 독립적인 객체인데 함수라는 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A라는 함수가 있고 B라는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A라는 기능을 코드로 만들면 그 코드를 저장한 A라는 함수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기능을 하는 코드 있죠. 그거를 저장한 B라는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얘네 둘은 서로 동등한 독립적인 객체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저장할 거거든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여기서 작성을 했죠. 자, 알고 봤더니 얘가 함수입니다. 얘가 함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수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이 코드를 지금 저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자, 근데 이제 얘가 함수 하나가 코드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코드를 다른 함수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함수랑 함수는 서로 동등한 객체이기 때문에 함수 안에다 함수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함수가 다른 함수 안에 소속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함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다 만드냐? 함수 밖에다 만들어야 됩니다. 자, 밖이라 하면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여기까지가 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밖에다 만들어야 돼요. 자, 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 함수는 요렇게 밖으로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여기다 만들게요. 자, 기본적으로 요 스태틱 일단 붙여주시고, 자, 요거는 문법적인 거라서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자, 일단 스태틱 앞에 붙여주시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리턴 타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함수 이름이 있고요. 4개의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만들어 주셔야 함수가 이제 올바르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함수 이름은 변수명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20이라는 거 사용하고 싶으면 age라는 변수에 저장해 놓고 age 이렇게 불러서 쓰죠, 이름으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드를 저장할 건데, 이 세 줄짜리 코드를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변수명 부르듯이, 변수명 사용하듯이 함수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구별이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이름으로 구별합니다. 뭐 A 함수, B 함수, C 함수. 저는 여기서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테스트 이름을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 스태틱, 리턴 타입, 테스트 매기면서 이 네 가지 있잖아요. 요 공백 중요합니다. 얘는 붙여도 돼요. 근데 얘네 둘은 무조건 공백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일단 이름을 정했어요. 변수처럼 이름을 정했어요. 자, 그리고 리턴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age도 처음에 만들 때 앞에다가 뭐 int라고 적잖아요. 그렇죠? 이 변수를 규정하는 거죠. 이 변수가 숫자라는 걸 규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도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void로 합니다. void. 뭐 여기도 이렇게 함수가 int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더블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그냥 void로 해주세요. void. 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매개 변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역시 비워줘요. 일단. 그래서 아주 단순한, 함수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타입은 void, 매개 변수는 없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이렇게 메인처럼. 자, 그러면은 중괄호라는 게 영역을 제가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자, 그럼 요 사이에다 뭐 넣고 싶게 생겼죠. 바로 여기에다가 저장하고 싶은 코드를 넣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지금 뭘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 저장하고 싶은 거죠, 요거. 자, 요거 저장하고 싶은데 요거를 그럼 복사를 할게요. 요 세 줄짜리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일단 여기 age가 빨간 줄 뜨죠. 요거 잠깐 원복 시킬게요. 스무 살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age에 20 넣은 것처럼 테스트에다가 이 세 줄짜리 코드 저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0이라는 값이 사용하고 싶으면 이제 20이라고 적지 않고 age 변수를 지목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세 줄짜리 코드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세 줄짜리 코드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세 줄짜리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테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변수처럼 이름으로 사용하면 돼요. 이 세 줄짜리를 저장하고 있는 함수가 테스트입니다. 그죠?
테스트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변수인지 함수인지 모르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가로를 열고 닫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26번째 라인 실행될 때 어떻게 된다? 테스트네? 뭐예요? 이 세 줄짜리구나 하면서 이 세 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자, 그럼 제가 이 나머지를 이렇게 지워보고요. 프로그램은 일단 제가 여기 메인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그랬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우리가 이걸 만들든 안 만들든 안 만들든 상관없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이걸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함수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죠? 이 이름으로 이 코드를 찾아서 실행을 합니다. 이 시점에 이 이름으로 찾아서 이 코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실행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워보면 잘 만들어놔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 만들어놔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프로그램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니까 이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가 필요하면, 홍길동의 자기소개가 필요하면 테스트 함수를 사용, 함수 사용한다고도 하고요. 더 자주 쓰는 말로는 호출한다 이렇게 불러요. 뭐 그냥 사용이라고 가볍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말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느낌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요. 아까처럼 3번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어차피 똑같은 코드니까 뭐 쓰면 돼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이름으로 불러다 쓰면 돼요. 그럼 총 3번 실행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아까처럼 반갑습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거를 하고 싶어요. 여기만 제거하면 되죠. 어차피 얘네들은 이 코드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 번만 제거를 해주시면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적용이 돼요. 그렇죠? 변수에서 얻었던 이점과 똑같죠. 근데 그게 값에서 코드군으로 더 확장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엄청 편해진 거죠. 지금 이 자기소개 100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는 100번 쓰면 이거 100개 찾아가지고 반갑습니다 다 지워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요거 100번 쓸 거면 테스트로 100번 호출하면 되고요. 사용하면 되고,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 얘만 바꾸면 되죠. 어차피 이 코드를 얘네들 다 갖다 쓰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변수를 가지고 값을 재활용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이점이었는데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이점이에요. 이거를 함수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는 진짜 코드 차이가, 퀄리티 차이가 2배, 3배,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반복문이랑 조건문만 써서 충분히 자기소개 100번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겠냐 이거예요. 고치기가 힘든데. 근데 이렇게 함수 하나 쓰면 너무나도 편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함수는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죠? 내가 사용하고 싶은 코드를 먼저 저장을 해야 되고, 그때는 이렇게 형식을 좀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스태틱 붙여주시고, 여기 일단 보이드로 해주시고요. 이름만 잘 정해주시면 돼요. 이름만.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꼭 이걸 이렇게 빼먹으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무조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아서 이 사이에다가 저장하고 싶은 코드를 작성한다. 그리고 함수는 선언되어야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들었으면 사용을 해서 직접 호출을 해야, 명시를 해야만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함수가 하나 말고 또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변수를 우리가 여러 개 만들 수 있듯이, 그죠? age라는 변수 만들고, name이라는 변수 만들고,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변수 두 개죠. 20이라는 값이 필요하면 age로 사용하면 되고, 홍길동이라는 값이 필요하면 name으로 꺼내서 쓰면 되죠.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두 줄짜리 코드가 필요하면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코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test2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작별 인사 같은 거 좀 해오고, 그래서 할 일 다 하면 마지막에 작별 인사 하고 싶다. 테스트2를 호출하면 되죠. 이렇게 사용하면 되죠. 자기소개 3번 하고 나서 작별 인사 하겠네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작별 인사까지. 요 두 줄짜리 코드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일단 요거 함수 작성하는 거는 많이 쳐서 역시 또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런 개념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한 번 더 직접 쳐보시라는 의미로 드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직접 실습을 통해서 문제 난이도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실행을 하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함수가 있죠. 함수를 잘 사용해서 만들면 되고요. 두 번째 역시 정의 문제인데 함수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파이라는 함수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렇게 작동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정의랑 호출 두 개를 사용해서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아까도 보니까 약간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줄을 그어 볼게요. 좀 보기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함수랑 함수 사이를 구분을 좀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요거는 메인 함수. 딱 여기서 여기까지가 메인 함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테스트2 함수. 여기서 여기까지가 테스트 함수.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지금 3개 존재하는 거죠. 각각의 함수에는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테스트에는 이렇게 2줄, 테스트 2에는 이렇게 2줄, 메인에는 이렇게 여러 줄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약속에 의해서, 이건 무조건 약속이에요. 무조건 메인 함수가 먼저 실행이 돼요. 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시스템이 무조건 얘부터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프로그램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시작되고 끝나는 게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다른 함수 같은 게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그러면 얘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간중간에 필요하다면 얘네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유예요.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함수랑 함수는 이렇게 다 독립적인 개체예요. 어디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펼쳐놓고 필요한 거 가져다 쓰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메인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무조건 한 번은 사용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이 테스트 2나 테스트 함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이거는 자유입니다. 대신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만들어져는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실수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함수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메인 함수 안에 테스트 함수를 만들었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밖에 여기나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안 돼요. 자, 함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함수 밖에 따로따로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 함수들도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클래스라는 곳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클래스 열리고 닫히죠. 이 사이에다가 만들어야지 이 밖에다가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밖에다 만들면 안 됩니다. 자, 요 정도만 지켜주시면 되고 이런 거는 뭐 일단 이해 영역이 아니죠. 이거는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이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외우는 거는 많이 쓰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자, 해서 일단 이렇게 하고요. 뭐 이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를 바로 여기서 좀 진행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죠. 요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들이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있지 않고 메인 밖에 이렇게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나열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뭘로? 이 이름으로. 자, 그럼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충분히 우리가 console.writeLine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출력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실행하면 뭐가 나온다? 딱 요거 하나 나옵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 번 나오죠. 이걸 이제 4줄 쓰면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저장해 놓은 함수가 있으니까. 이 코드를 정확히 저장해 놓은 함수가 hi2라고 존재하죠. 자, 그럼 이제 메인에서 어쨌든 안녕하세요를 출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직접 출력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함수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함수를 사용하면 그 안에 저장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함수들 중에 그냥 이름으로 갖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 이 메인이 주체고요. 얘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싹싹 가져다 쓰는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해도 안녕하세요가 나오죠. 자, 그 순서대로 이게 출력하고 싶으면 이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하면 돼요. 하이1. 자, 이렇게. 그 다음엔 하이4, 하이3.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뭐 만들어진 순서 상관없이 어차피 얘가 가져다 쓰는 거니까 필요한 거 순서에 맞게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인은 단 한 줄의 코드도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함수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답을 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정의하는 거 자, 역시 이 메인이라는 함수가 실행되고 끝나잖아요. 이게 이제 C#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하이라는 걸 갑자기 사용합니다. 함수잖아요. 뒤에 가로 열고 닫으니까 그죠? 함수 사용인데 함수 목록은 여기다 우리가 작성을 하잖아요. 그죠? 함수 목록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인이 하이와 바이라는 함수를 쓰려면 우리가 함수 목록에 추가를 해줘야 된다. 자, 이 퍼블릭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거든요. 역시 아직 모르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문법입니다. 그냥 스태틱만 붙여도 돼요. void 하이라고 이름을 줘야겠죠. 무조건 이름은 지켜줘야 돼요. 이 이름 보고 이 함수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름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출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요 코드를 심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죠. 자, 두 번째 거 바이도 없죠. 바이. 자, 바이 만들 때 또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밖에다 이렇게 빼셔야 돼요. 그리고 자, 똑같은 문구로 작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올바르게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니까 사용이 가능한 거죠. 함수 목록에 추가를 해주시면 된다.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출력만으로 함수를 만들고 있는데 뭐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또 함수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다 이해는 되시죠? 자, 이해만 일단 하시면 되고요. 잘 안 되는 거는 처음엔 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함수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자, 이러면 지금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됩니다. 메인 함수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테스트가 하나 사라졌는데 하이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게요. void 하이. 아까처럼 홍길동으로 자기소개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홍길동입니다. 자, 이거 하이를 할게요. 하이.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죠. 메인 함수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실행이 될 겁니다. 참고로 요거 함수 만들 때 위에다 만들어도 되고요. 메인 아래다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일단 편한 데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자기소개 나오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나이 같은 경우가 20살로 고정이 돼 있죠. 자, 그러면 홍길동의 나이가 이제 한 살 증가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21살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를 다시 아까처럼 age라는 변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빨간 줄이 뜨거든요. 왜냐하면 age라는 함수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여기에다가 age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20이라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 줄이 뜹니다. 분명히 age 만들었는데 빨간 줄 뜨죠. 자, 그래서 함수의 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자, 함수 안에서 변수를 만들잖아요, 그죠? age라는 변수 메인 함수에서 만들어졌죠. 이거는 메인에서밖에 못 써요. 그래서 자, 이거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는 거 이거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 메인의 사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메인 영역이다. 여긴 다 메인 거다. 소유주가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이라는 함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걸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너네 집에 있잖아요, 그죠? 너네 집 안에 있는 거니까 얘가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용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함수는 다른 함수의 것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age라는 변수를 high라는 함수도 사용하려면 자기한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만들어야 돼요. 이러면은 이제 얘가 자기도 age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ge는 요게 아니고 요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변수가 같은 이름으로 두 개 만들어줄 수 없다 그랬죠. 혹여라도 내가 여기를 30으로 하면 이 age를 사용할 때 30을 사용해야 될지 20을 사용해야 될지 애매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서는 안 애매하죠. 이 경우에서는 어차피 얘가 이건 못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age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쓸 수 있는 age는 무조건 그 하이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요거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죠. 이럴 땐 변수명이 똑같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거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변수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죄송해요.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함수 자신만 사용 가능하다. 외부에서 사용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함수가 이 지역에서만 쓰이잖아요. 이 age는 이 지역에서만 쓰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역 변수라고 해요. 지역 변수. 해당 지역에서만 쓰인다 이거예요. 자, 그럼 지역 변수가 아닌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얘 사유지 안에 있는 건 얘 거고 얘 사유지 안에 있는 건 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남의 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메인이라는 애가 이 age라는 함수 있죠. 요 상자를 밖에 내놔요. 이렇게 자기 집 밖으로 내놨죠. 이러면 이거 이제 주인 없는 거죠. 주인 없죠. 그러면은 얘도 사용 가능하고요. 얘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전역 변수라고 해요. 모든 함수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 근데 이렇게 어떤 특정 영역 안에서 만들어진다.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 함수만 사용 가능한 그 함수 지역 변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 아시겠죠?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이렇게 밖으로 빼서 함수들이 같이 쓰면은요 싸워요. 함수끼리. 공유자원 여러분들 그 컴퓨터 하나 놓고 형이랑 동생이랑 같이 쓰려면 싸우잖아요. 그죠? 누가 먼저 쓰네 마네. 네가 내 거 건드렸네 안 건드렸네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역 변수를 쓰면 함수가 싸우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고 각자 동생한테도 컴퓨터 한 대 주고 형한테도 컴퓨터 한 대 주면은 서로 그냥 지거 하겠죠. 그래서 지거 이렇게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한테도 에이지 하나 만들어 주고 얘한테도 에이지 하나 만들어 주면 다들 지거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 이렇게 함수에서 일을 할 땐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씁니다. 자,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age가 20이라고 이렇게 하면 20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서 20살 홍길동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홍길동 여기도 이렇게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string name 홍길동. 그리고 여기다 name을 넣어주면 순서에 맞게 들어가겠죠? 20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여기 들어갈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메인이 자기소개를 하고 싶은데 처음에 홍길동의 자기소개를 하고 싶어요. 20살 홍길동. 자, 근데 사람을 홍길동 말고 다른 사람 자기소개도 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29살 이순신으로도 자기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그죠? 자, 근데 하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거? 자, 하이라고 해볼게요. 하이라고 하면 20살 홍길동이라고는 나오겠지만 29살 이순신이라고는 안 나오겠죠. 그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이 하이라는 코드를 20살 홍길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은 여기를 29살 이순신으로 출력하고 싶어서 자기소개하고 싶어서 여기를 바꾼다? 이러면 됩니까? 되긴 되겠죠. 얘는. 근데 이걸 바꾸니까 이제 얘가 안 되겠죠. 홍길동이 안 되겠죠. 둘 다 이순신으로 바뀌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는 불가능해요. 그죠? 왜냐면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코드를 저장해 놓는 거라서 불러오면은 그 저장된 코드 그대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순신이면 무조건 이순신, 홍길동이면 무조건 홍길동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순신을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단순하게는 함수 하나를 또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홍길동, 요거는 이순신. 이렇게 하면 되긴 합니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순신 말고 또 다른 사람,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또 그럼 이거 두 개는 또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함수 또 만들어야 되죠. 그럼 사람 100명 정도 자기소개 시키려면 100개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뭔가 딱 봐도 아닌 것 같죠? 다 똑같고 요것만 살짝 바뀌는데, 이것 때문에 함수를 계속 만드는 건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금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여기에서 4개의 변수라는 게 쓰입니다. 자, 똑같이 하이를 두 번 하는데 언제는 이렇게 나오고 언제는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 20살 홍길동, 29살 이순신을 바라는 쪽은, 자, 요 하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쪽이에요. 그죠? 이 기능의 혜택을 받고 싶은 쪽에서 특정 인물의 나이와 이름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20살 홍길동이라고 정해버리면 무조건 20살 홍길동이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이 값, 나이와 이름을 여기서 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에 딱 결정하는 순간 이거 사용하면 무조건 이렇게 저장이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를 물음표를 이렇게 놔둡니다.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20살 홍길동을 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29살 이순신을 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얘가 이제 못 정하잖아요. 그때그때 다른 값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모르겠다. 나는 출력만 해줄 테니까 값은 네가 정해라 라고 하면서 값을 안 정해버립니다. 이거. 값을 이렇게 안 정해버려요. 그리고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값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사용하는 쪽한테 넘기는 거예요. 네가 결정만 해라. 그럼 내가 그 값으로 출력을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이제 하이를, 이 코드를 사용하고 싶어서 하이를 호출하는 사람이 20살 홍길동을 원하면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29 이렇게 어디에? 괄호 안에다가. 그러려고 우리가 괄호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20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age에 들어가야 되죠. 29가 age에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요 age 역시 이렇게 괄호 안에다 만듭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여기 이 함수를 사용하는 쪽에서 괄호 안에다가 뭔가를 넘겼잖아요. 숫자를. 그죠? 그러니까 요거 저장할 변수 역시 괄호 안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함수, hi라는 함수는 그대로 저장된 값을 쓰면 돼요. 자, 네임 한번 지워보고요. 일단은 나이만 이렇게 받아서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첫 번째는 20살 홍길동이라고 나오고, 두 번째는 29살 홍길동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이 hi라는 메서드, 그러니까 함수를 두 번 썼기 때문에 이 코드가 두 번 실행이 되는데, 실행될 때마다 한 번은 20으로 실행되는 거고요. age가 한 번은 29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값만 살짝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소개 문구는 그냥 사용하면서 필요한 값만 살짝 정해줄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름도 이름도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자, 방금처럼 이제 네임 요거를 홍길동이 아니라 다양한 이름으로 자기소개 안에다 넣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럼 역시 이 이름 역시 얘가 정할 수가 없죠. 함수가 다양한 이름이 올 수 있으니까 역시 여기서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겨줘요. 컴마를 이용해서 값을 여러 개 넘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넘겨줄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개 넘기잖아요. 두 개. 숫자랑 스트링, 문자,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 숫자는 여기다 받아주고요. 그죠? 얘 받아줄 것도 필요하죠? 요거. 이거 역시 괄호 안에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컴마를 구분자로 삼아서 이렇게 여러 개 함수가 외부에 값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첫 번째 실행할 때는 이 코드가 실행될 때 age는 20, 네임은 홍길동으로 세팅이 되겠죠. 이거 두 번째 실행될 때 역시 똑같은 게 실행되는데 그때는 이제 age가 29, 네임이 이순신으로 세팅이 돼서 실행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그때 우리가 이름과 나이를 정해서 자기소개 문구는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함수 하나 가지고도 100명의 사람을 자기소개 시킬 수 있어요. 그죠? 이름과 나이만 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5명의 사람이 잘 자기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같은 코드인데 값만 살짝살짝 변해서 우리가 못 쓰던 경우를 해결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값을 전달해 주는 것을 받아서 사용한다. 그래서 두 함수를 매개한다라고 해서 이걸 뭐 매개변수라고 불러요. 뭐 용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사용하면 이 값을 이렇게 두 개가 받아서 함수에서 쓰는구나.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또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은 두 개를 넘겼는데 하나만 있다? 안 됩니다. 그죠? 개수 맞춰 주셔야 되고요. 자, 문자열이잖아요, 이거. 그죠? 스트링이죠, 스트링. 요거는 인트죠. 인트랑 스트링을 넘기고 있는데 여기서 스트링을 받고 여기서 인트를 받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순서 중요해요. 얘가 정확히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얘가 정확히 여기로 들어오는 거라서 요 자료 타입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숫자니까 첫 번째를 인트로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문자열이니까 인트가 아니라 스트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개수랑 순서 잘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8개, 뭐 10개 다 가능해요. 필요한 만큼 넘기고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요거를 역시 문제를 또 드릴 테니까